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지역을 달궜던 가장 핫한 뉴스를 정리하는 인천 뉴스콕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 인천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주요 이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인천 뉴스콕 지금 시작합니다. 부평의 수건 사업 중 하나죠. 바로 장곡의 도로 건설인데요. 장곡의 도로가 부분 개통했습니다. 그동안 군부대에 가로막혀 도로 건설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부평 미군기지 반환 등 군부대 문제가 해결되면서 도로 개설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리포트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부평구와 서구를 잇는 장곡의 도로, 장곡의 도로 일부 구간이 개통했습니다. 이번에 개통된 구간은 부평 미군기지와 삼보급단 사이로 620m 길이의 6차선 도로입니다. 장곡의 도로 개설은 부평 지역사회의 수건 사업 중 하나. 이번 부분 개통으로 상곡동 일원의 교통 환경은 크게 좋아졌습니다. 좀 더 주민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힘을 보태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장곡의 도로 건설 사업은 어찌 보면 이제 시작. 부평과 서구를 연결하는 것이 장곡의 도로의 최종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부평 미군기지와 삼보급단을 관통해야 합니다. 부평 미군기지는 반환 후 오염 정화 작업 중이며 삼보급단은 이전이 결정된 상황. 인천시는 작업의 속도를 내 2025년까지 장곡의 도로 건설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나머지 도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부평이 단절과 고립의 공간에서 우리 공존과 소통의 공간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평 지역의 수건이었던 장곡의 도로 건설 사업. 물꼬를 튼 만큼 전 구간이 성공적으로 개통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리포트 보고 왔는데요.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장곡의 도로 개설 사업 부평 지역의 수건 사업인데요. 그동안 많이 사업이 지체됐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네, 인천의 동과 서를 잇는 도로죠. 그러니까 이제 부평과 서구를 잇는 도로로 이제 계획이 됐는데요. 예. 지난 1998년 부평 시장역에서 장곡의 삼거리까지의 도로가 먼저 개설이 됩니다. 부천부터 부평 그리고 이제 서구를 잇는 이런 큰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곳에는 이제 부평 미군기지가 있잖아요. 때문에 도로 건설 사업이 이제 멈춰선 겁니다. 이뿐 아니라 부평 미군기지 이제 건너에는 삼보급단 이제 군부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군부대 양쪽의 군부대 때문에 도로 개설 사업이 이제 막혔던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제 부대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제 사업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지난 2009년 이제 인천시가 부평 미군기지와 삼보급단 사이길, 그러니까 이번에 개통한 구간이죠. 이 구간에 도로를 건설해야겠다라고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 역시도 이제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들어간 사업비가 총 350억 원입니다. 당초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당시의 사업비가 얼마였냐면 232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종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한 50% 정도 늘어난 거죠. 네. 이제 투자심사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감사원의 이제 지적도 받으면서 잠깐 또 이렇게 주춤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지역 시민사회가 문제를 제기하죠. 장곡의 도로 밑으로 상곡천이라는 지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를 원래는 인천시가 그냥 덮어버리는 계획으로 추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민사회는 이런 하천을 복원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강하게 문제를 제기를 하죠. 그리고 군부대에 막혀서 이제 인천시가 생각한 구간을 개통한다고 하더라도 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텐데 이 상곡천 복원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서둘러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지적도 모두 다 이렇게 이렇게 다 덮으면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장곡의 도로가 부분 개통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부평과 서구를 이어가야 할 텐데 부평 미군기지와 삼보급단은 언제쯤 정리가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제 부평 미군기지는 지난해 말 정부로부터 반환이 됐고 현재 오염 정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 미군기지의 오염 정화 작업이 오는 2022년 완료될 계획이에요. 그리고 인천시는 이제 이에 맞춰서 부평 미군기지 내에 이제 공사 착공을 이제 진행을 한다는 방침인데 오는 2024년까지 부평 미군기지 내의 도로 건설 사업을 마무리한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군부대 삼보급단. 삼보급단의 경우 현재 이제 이전 계획을 두고 인천시와 국방부가 협의 중에 있는데요. 인천시가 이 계획을 좀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는 5월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제 국방부는 협의 요청서를 바탕으로 내부 검토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천시는 3보급단이 이전을 마무리하면 오는 2023년부터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는 2025년까지 부평과 서구, 가자동을 잇는 장곡의 도로 개설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의 수건인 장곡의 도로 개설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문제없이 개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자치단체장과 지역민이 만나는 자리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인 계양구도 5일 동안 이어진 구민과의 대화를 모두 마쳤습니다.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주민들의 관심사 단연 소각장 건설 논란이었죠. 네, 맞습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지난 5일 동안 지역별로 구민과의 대화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22일로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 단연 그 논쟁거리는 소각장 신설 논란이었습니다. 그 현장 질의 응답 상황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광역 소각장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여기 나온 겁니다. 광역 소각장. 우리 계양구에서 필요한 쓰레기 소각은 50kg, 50톤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 600톤이 들어갈 수 있는 광역 소각장을. 뭐 소각장 문제는 뭐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면 다음 분이 답변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헛얘기 또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보낸 것이 500톤이냐 600톤이냐 일종의 광역 소각장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청장으로서는 광역 소각장을 만드는 건 반대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소각장 신설 계획에 대해서 광역 소각장이 된다면 당연히 반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박형우 청장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네, 지난번에 쓰레기 소각장 신설 문제로 주민 설명회가 한 차례 열렸을 때 주민들의 항의가 굉장히 거셌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네, 계양 1, 2, 3동 구민과의 대화가 열리는 장소 앞에서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 반대 서명 운동과 피켓 시위를 열었는데요. 피켓을 들면 이 설명회장 안으로 입장을 못하게 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물론 이제 설명회장 내부에 뭐 현장 비판이나 거센 소동이 있지는 않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항의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제3기 신도시라는 그 조그만 데 하나 만들면서 거기다가 지금 소각장이 나온 거 아닙니까? 어느 분이신지 모르지만 소각장 만들기 위해서 3기 신도시를 했다.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그렇다 그러면은 남양주고 과천이고 전부 그쪽에 저 소각장 만들려고 신도시 발표했습니까? 또 여기 대장동도 이제 신도시 발표했잖아요. 이 신도시는요 소각장 만들려고 발표한 거 아니에요. 비록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준비를 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막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쓰레기 지면 안 된다는 분들 집안에다 쌓아놓으실 거예요? 네, 이처럼 일부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장 신설에 대한 걱정으로 3기 신도시 자체도 부정하고 있었는데요. 주민들과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박 청장 역시 중간중간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형우 청장은 용역을 거쳐서 내년 12월쯤에나 이 문제가 확정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기간이 아직 너무나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주민과 함께 소통해서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소각장 신설 문제가 지역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다 보니까 계속해서 설전이 오간 것 같은데요. 이 밖에 다른 질의는 없었습니까? 네, 이 밖에도 정말 소소한 지역 민원부터 고충들까지 잇따랐는데요. 경로당에서 뭐 겪는 불편 문제라든지 뭐 지역 악취나 이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건의가 이어졌고요. 특히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고속도로 신설 문제도 이제 현장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내용 직접 확인해 보시죠. 서울에서 강화 가는 고속도로하고 또 원당 태리 간 도로가 나고 있는데 동네가 세 토막으로 다 잘라지게 됐습니다. 그것을
서울에서 강화 가는 고속도로를 동네 외곽으로다가 경계로다가 조금만 돌려주면 우리 동네가 그래도 3토막이 아니라 2토막이 될 텐데. 원당 테리 또 이제 검단 신도시 때문에 이제 도로 문제 때문에 구에 뭐 몇 번씩 다 들어왔다 나가셨습니다. 사실은 이 도로가 남으로써 그 도로가 좀 높아지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처럼 다양한 지역의 현안들이 잇따라 논의됐던 자리였는데요. 계양구는 앞으로 3기 신도시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구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함께 풀어가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소각장 등 계양구의 이슈를 듣고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도 관심 갖고 상황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된 한국GM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2년째 노숙 농성을 이어오고 있죠.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한국GM이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일부를 복직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한국GM의 이 같은 결정을 반겼는데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농성에 사용하던 공장 앞 천막도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리포트 보고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GM이 노조와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20명을 복직시키는 데 합의했습니다. 복직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28일부터 승용 1공장 도장 업무에 배치됩니다. 인천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한국GM의 이번 결정을 반겼습니다. 당사자인 비정규직 지회조합원들과 인천 지역의 노동, 시민사회 단체들은 해고자 46명의 복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했습니다. 오늘의 작은 결과는 그 투쟁의 결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GM 비정규직 노조는 농성에 사용하던 천막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해고자들의 복직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복직을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온 비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46명. 이번에 복직이 결정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빼면 여전히 26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복직을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26명이 복직되는 날까지 투쟁을 할 것이며 만에 하나 GM이 갑질을 한다든가 또 하나 해고를 유발하면은 다시 임시적으로 철수했던 천막을 다시 칠 것이며 인천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해 연대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취재기자와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필 기자, 참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이 한국GM 비정규직 문제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 투쟁 역사부터 짚어볼까요? 네, 지난 2017년 그 12월 말이죠. 한국GM이 그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 생산 물량을 축소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13명을 이제 계약 해지를 합니다. 그리고 2018년 1월부터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것은 부당해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국GM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다들 잘 아시지만 한국GM 군산공장이 이제 문을 닫았고 이에 따른 여파가 이제 미치게 되죠. 부평공장에도 미치는데 네. 여기에 부평 2공장을 이제 그 생산 물량 축소로 인해서 이제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을 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 해지가 이어지게 됩니다. 노조는 이런 과정에서 약 300명의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잃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숙 농성에 동참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최종 46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복직을 촉구하면서 그 이제 농성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한국GM 측은 그동안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소속이다. 복직 문제는 한국GM 우리가 아니라 용역업체와 용역 노동자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다. 라고 항상 선을 긋고 일관된 입장을 고수해 왔어요. 그런데 예. 이번에는 전향적인 어떤 자세를 보여준 거죠. 그러다 한국GM 측이 이제 생산 물량을 늘리면서 이제 1교대로 축소했던 2공장을 이제 2교대로 확대할 계획도 밝히게 되는데 이제 이때 이제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이에 지난해 8월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공농성과 이제 단식 농성을 진행하는 등 이제 투쟁 수위를
높입니다.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건데, 네. 그리고 이때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도 단식 농성에 동참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제 힘을 실어줬죠. 이렇게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한국GM이 드디어 20명의 해직자를 다시 복직시키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건데, 지역 시민사회와 이제 노동계 입장에서는 다시 이번에 한국GM의 입장을 참으로 반가운 이런 소식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러 차례 소식을 전해드렸던 저희의 입장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럼 남은 26명의 해직자들의 복직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현재 이제 한국GM 노조, 그러니까 정규직 노조죠. 정규직 노조가 현재 사측과 2019년 임금 단체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인데 아직 전년 임금 단체 협상이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협상 안에 노조가 이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 올린 거예요. 네.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주요했던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번에 20명의 복직을 결정한 것도 이 협상안이 굉장히 주요했다라고 이제 지역 노동계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부평 2공장이 2교대로 확대되면서 이제 약 750명 정도의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 남은 26명의 이제 복직을 논하기에는 충분한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GM이 이제 트레일블레이저 소형 SUV 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소형 SUV를 출시를 했는데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제 복직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는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복직한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복직이 된 건가요? 예, 말씀 잘 주셨는데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용역업체 소속, 1차 벤더 업체 소속으로 입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인 거죠. 그러니까 노동부는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될 게, 노동부는 이제 한국GM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으로 이미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정규직과 다름없는 일을 하고 있고, 한국GM 본사의 지시로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그러니까 용역업체 소속이 아니라 정규직 직원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에 노동부는 이제 한국GM 부평 공장과 창원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1,662명을 불법 파견으로 판단을 하고 한국GM에게 이제 시정 명령을 하기도 했죠. 근데 물론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GM은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 소송으로 응답을 했죠. 한국GM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또 이제 행정소송 결과를 또 가만히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한국GM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 소송, 민사소송이죠. 민사소송을 그 각계격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2015년이었죠.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이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 대법원 판결을 받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GM은 이처럼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지만 정규직 전환을 해주는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이제 비용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럴 여유가 많지는 않거든요.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싸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요. 지역 시민사회도 이번 복직을 결정한 부분은 굉장히 반갑지만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쁜 소식도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 있군요.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핫이슈로 마련한 인천 뉴스콕,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요 현안은 물론 숨겨진 소식을 더욱 심도 있게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